엄마, 미안한데 나 그날 회사 일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어. 다음에 다른 데 모시고 갈게요. 어르신들, 하늘의 별 따기라는 그 귀한 이명웅 콘서트 티켓을 어렵게 구했는데 막상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 앞이 깜깜해지신 적 있으신가요? 용기 내서 자식에게 전화했다가 바쁘다는 말 한마디에 나도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하고 서운한 마음이 파도처럼 밀려오진 않으셨습니까?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어떻게 키웠는데 겨우 하루 시간 내주는 게 그렇게 어렵나. 머리로는 애들도 먹고 살기 바쁘니까 이해하려고 해도 가슴으로는 그게 참 마음대로 안 됩니다. 섭섭한 마음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죠. 그런데요, 어르신, 70대 이후의 삶에서 이것 하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남은 노후 내내 자식 얼굴만 쳐다보며 눈물 짓게 됩니다. 반대로 이것 하나만 제대로 해내시면 자식이 먼저 만나고 싶어 안달이 나는 매력적이고 당당한 부모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의 100세 건강을 든든하게 지켜드리는 든든백세입니다. 요즘 우리 시니어들 사이에서 가장 부러움의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돈이 수십억 있는 사람? 자식이 의사나 판사인 사람? 아닙니다. 요즘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은 바로 혼자서도 참 잘 놀러다니는 사람입니다. 오늘 든든백세에서는 가슴은 조금 따끔하지만 어르신들의 남은 30년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정서적 홀로서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자식의 연락 한 통에 울고 웃는 롤러코스터 같은 마음에서 벗어나 혼자서도 어디든 훌쩍 떠날 수 있는 단단한 용기를 얻게 되실 겁니다. 어르신들, 우리가 자식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자식이 불효자라서 그럴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 서글픔의 뿌리는 자식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내 행복을 결정하는 인생의 리모컨을 내가 아닌 자식의 손에 쥐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해바라기 부모라고 부릅니다. 해바라기가 해만 쳐다보듯이 하루 종일 전화기만 쳐다보면서 자식 연락만 기다리는 겁니다. 아들 내외가 주말에 찾아오면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하다가도 안 온다고 하면 그날부터 입맛이 뚝 떨어지고 우울증이 옵니다. 제가 아는 어느 70대 어르신이 딱 이러셨습니다. 손주들이 전화 안 한다고 며느리한테 서운한 티를 내고 아들이 주말에 쉬고 싶어 하는데도 자꾸 오라고 눈치를 주셨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을까요? 아들 내외가 어머니 집 현관문 여는 걸 점점 숨막혀하고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모님이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겁니다. 어르신, 노후의 건강은 육체의 건강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병들면 몸도 같이 아픕니다. 자식에게 집착하고 서운해할수록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뿜어져 나와서 멀쩡하던 무릎도 더 쑤시고 소화도 안 되게 만듭니다. 이 악순환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서글픈 노후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기 위해 당장 내일부터 실천해야 할 3가지 행동 규칙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나 자신을 귀한 손님처럼 대접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냉동실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어디서 명절에 들어온 일 한우, 아주 비싸고 좋은 굴비. 그거 당장 구워 드셨습니까? 아니죠. 우리 아들 오면 구워줘야지, 우리 손주들 오면 먹여야지 하고 냉동실 가장 깊은 곳에 꽁꽁 얼려두지 않으셨나요? 그러다가 몇 달 뒤에 고기는 성에가 껴서 말라비틀어지고 결국 냉장고 냄새가 배어서 맛도 없어집니다. 이제 제발 그러지 마세요. 오늘 당장 그 고기 꺼내서 어르신 입으로 먼저 쏙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100세 시대는 예전처럼 60갑자 살고 끝나는 짧은 인생이 아닙니다. 80대, 90대를 지나 100세까지 이어지는 이 길고 긴 마라톤을 버티게 해주는 힘은 자식이 한 달에 한 번 쥐어주는 용돈 봉투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꼈느냐가 내 노년의 얼굴빛을 결정합니다. 자식들 집 사줄 돈, 유산 물려줄 걱정일랑 딱 내려놓으세요. 그 돈으로 백화점 가서 평소 입고 싶었던 화사한 색깔의 스카프도 하나 사시고 예쁜 봄옷도 사 입으세요. 아이고, 내일 모레 80인데 무슨 멋을 부려. 이런 말은 입 밖으로 내지도 마십시오. 내가 나를 싸구려 취급하고 뒷전으로 미루면 신기하게도 남들도, 심지어 내 자식조차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나를 위한 운동 등록비, 나를 위해 먹는 영양제, 나를 위해 떠나는 당일치기 여행 기차표. 여기에 돈과 시간을 쓰는 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식에게서 정신적으로 독립하는 아주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혼자서도 어디든 갈 수 있는 기동력과 자신감을 기르는 것입니다. 다시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이명웅 콘서트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자식이 바빠서 못 간다고 하면 그래, 알았다. 엄마 혼자 갔다 올게. 하고 전화를 딱 끊으셔야 합니다. 아이고, 거기가 어딘 줄 알고 늙은이가 혼자 가. 지하철 타는 것도 무서운데. 어르신, 걱정 마세요. 지하철 노선 몰라도 되고 길 좀 잃어버려도 아무 큰일 안 납니다. 스마트폰 지도 켜는 법을 모르면 그냥 지나가는 젊은 학생들 붙잡고 학생, 나 이 공연장 가려는데 어디로 가야 해? 물어보면 다들 자기 일처럼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중요한 건 내 두 발로 직접 그곳까지 찾아갔다는 그 성취감입니다. 이건요, 뇌 건강과 치매 예방에 있어서 그 어떤 비싼 영양제보다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새로운 길을 찾고 낯선 환경에 부딪히고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자체가 우리 뇌의 세포들을 팍팍 깨워주거든요. 그렇게 혼자서 씩씩하게 공연장에 도착하셨나요? 그럼 거기서 당당하게 셀카를 한 장 찍으세요. 그리고 자식들 다 있는 가족단체 채팅방에 사진을 딱 올리는 겁니다. 아들딸아, 엄마 혼자서도 아주 잘 찾아왔다. 너무 신난다. 하고요. 자식 차 뒷좌석에 짐짝처럼 실려왔을 때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그 짜릿한 해방감. 옆자리에 앉은 또래 어르신한테 귤 하나 건네면서 친구도 사귀어보고 응원봉 흔들면서 소리도 질러보세요. 그렇게 나만의 세상을 즐기고 돌아온 부모의 모습을 보면 자식들은 마음속으로 깊은 존경심을 느낍니다. 아, 우리 엄마 참 멋지게 늙어가시는구나 하고 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이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 가장 중요합니다. 자식을 내 몸의 일부가 아니라 내 인생에 잠시 머물다 가는 귀한 손님처럼 대하십시오. 어르신들, 집에 반가운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하시죠? 문 앞까지 나가서 반갑게 맞이하고 차도 내어드리고 즐겁게 담소를 나눕니다. 하지만 그 손님이 이제 가볼게요 하고 일어서면 그래, 조심히 잘 가라 하고 쿨하게 배웅합니다. 손님이 돌아갔다고 해서 내 인생이 무너지고 엉엉 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식도 딱 그 정도의 거리감이 필요합니다.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들도 그들의 가정을 꾸리고 팍팍한 세상 속에서 자기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헉헉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어른들입니다. 자식에게서 연락이 오면 오느라 고생했다. 목소리 들으니 참 좋네 하고 따뜻하게 품어주세요. 하지만 연락이 안 오고 안 찾아오면 아,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지금 자기 삶을 아주 치열하게 잘 살고 있구나. 다행이다. 하고 내 할 일 하시면 됩니다. 자식의 효도를 내 인생의 성적표로 삼지 마세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라는 말이 튀어나오려는 순간 입을 꾹 닫으셔야 합니다. 자식이 나를 챙겨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평생 자식의 눈치만 보는 감정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식을 손님처럼 여기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나주면 관계는 기적처럼 회복됩니다. 부모님이 자식 전화만 기다리지 않고 복지관 가서 춤도 배우시고 친구들이랑 여행도 다니느라 바쁘시면요, 자식들이 먼저 안달이 납니다. 엄마 요새 왜 이렇게 바빠? 전화 좀 받아. 하면서 먼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리를 둘수록 더 가까워지는 관계의 마법입니다. 어르신들, 노후의 삶은 그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아무리 용돈을 많이 주고 효도를 해도 내 마음속의 깊은 외로움과 빈 공간은 결국 내 스스로 채워야 합니다. 지금의 2026년 시대가 원하는 가장 멋진 시니어는 명절에 찾아온 자식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 훔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일 당장 내가 배우러 갈 노래교실, 내가 떠날 기차 여행을 생각하며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세 가지 이야기를 꼭 가슴에 새겨주십시오. 첫 번째, 냉동실 고기는 나부터 먹자. 나를 진심으로 대접하자. 두 번째, 조금 돌아가도 좋으니 혼자서 대중교통 타고 세상 밖으로 나가자. 세 번째, 자식은 내 인생의 귀한 손님일 뿐이다. 집착을 버리자.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어르신의 남은 노후는 서글픈 내리막길이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빛나는 황혼기 잔치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마음 단단히 먹기로 약속하신 분들은 댓글로 나는 나 혼자서도 참 잘 산다 라고 꼭 한번 적어주세요.
제가 하트 눌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마음의 위로가 되셨다면 주변에 자식 문제로 속상해하시는 친구분들 카톡방에 꼭 공유해서 이 영상을 보여주세요. 우리 이제 애들만 쳐다보지 말고 남은 인생 우리끼리 폼나게 한번 살아보자 하고 멋진 선배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든든백세에게 가장 큰 보약이 됩니다. 오늘도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백세 파트너 든든백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